필리핀 공군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량 전투기를 팔아먹은 한국을 규탄한다. 정부는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를 한국에게 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오전 10시 52분 고도 1만 피트. 계기판이 이상해.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아. 마지막 교신을 남긴 라파엘 산토스 소령의 추락에 전 세계가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고 보도했죠. 위원장님, 한국은 무죄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공군 기술정보과 대위는 단 몇 시간 만에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알폰소 비아누에바입니다. 필리핀 공군 사고조사위원장으로 복무 중이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2분,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완벽한 비행 날씨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전 참모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이글 원이 라파엘 소령기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라파엘 산토스, 우리 공군 최고의 파일럿이자 제가 직접 훈련시킨 제자였죠. 언제부터? 3분 전입니다. 마지막 교신은 계기판 오작동을 보고했습니다. 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관제 화면에는 이글 원의 신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음성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타워, 여기 이글 원. 뭔가 계기판이 이상해. 숫자가 막 바뀌고 있어. 라파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어.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 아니, 이건 비명에 가까운 외침 후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색대는 이미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작전 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언론 속보가 떠 있었어요. 필리핀 한국제 전투기 추락, 설계 결함 가능성.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인지한 지 불과 1시간 후였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분석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시 23분, 현장에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잔해 발견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습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라파엘에겐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있었어요. 현장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전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동체 중앙부, 정확히 전자장비가 있는 부분만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화재. 아닙니다. 충돌 전에 이미 타버린 것 같습니다. 수석 조사관이 증거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반쯤 녹은 부품이었는데 한국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KAI 품질 인증, FA50, 2년 전 한국에서 구입한 우리의 자랑이었죠.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 안정적인 엔진, 합리적인 가격,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알폰소, 언론이 난리야. 유족들이 청와대로 몰려가고 있다네. 조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요. 중국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한국 전투기는 위험하다. 동남아의 불량품을 판다. 여론이 안 좋아. 하지만 아직 원인을 48시간이야. 그 안에 뭔가 답을 내놔.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라파엘이 날던 그 맑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처럼 어둡게 느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중국은 이렇게 빨랐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잠을 못 자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팜판가 북쪽 산악지대, 라파엘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었죠. 수색팀이 밤새 잔해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어요. 위원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녹은 회로기판 조각들이 들어있었죠. 전자장비 구역에서 나온 건데요. 열 손상이 너무 심해요. 충돌 충격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폭발? 그것도 아닙니다. 전기 과부하로 인한 열 폭주 같은데? 이상한 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전 8시, 공군본부로 돌아오니 한국 KAI 긴급대응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사람은 최석현이라는 48세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알폰소 위원장님, 12시간 걸려왔습니다. 모든 설계도와 정비 기록을 가져왔어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죠. 당신들 전투기가 우리 조종사를 죽였소. 최석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죽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다는 거요? 그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2년 전 납품 당시 저희가 제출한 경고 보고서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굵은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긴급 권고, 중국산 전자부품 즉시 교체 필요. 고온다습 환경에서 치명적 오작동 위험. 이게 무슨... 보십시오. 여기 필리핀 국방부 담당자 서명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교체 불가라고 되어 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중국산으로 바꾸셨더군요. 호환성 문제로 제대로 작동 안 했을 겁니다. 그때 부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궁에서 긴급 소집입니다. 대통령궁 상황실, 국방장관, 공군참모 총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무관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알폰소, 중국이 도움을 제안했네. 사고 조사에 협력하고 신형 전투기를 특별가로 제공하겠다는군. 중국 무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번 비극이 더 나은 미래의 계기가 되길 바라죠. 하지만 각하, 아직 조사 중입니다. 여론이 안 좋아. 시민들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중국 무관이 따라왔습니다. 위원장,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어디서 봅시다. 마닐라 베이 요트클럽으로 오시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사라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의문만 늘어가고 있었어요. 왜 중국은 이렇게 적극적일까? 왜 한국 책임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할까? 무언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공군본부 앞은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이었죠. 맨 앞줄에 라파엘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야 합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파엘과 찍은 웨딩 사진이 들려 있었죠. 왜 한국 전투기를 샀습니까? 왜 싸다고 우리 군인들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습니까? 군중이 호응했습니다. 한국은 사과하라. 살인 무기를 팔지 마라. 불량품으로 돈 벌지 마라.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라파엘의 아버지였어요. 제 아들은 필리핀 하늘을 지키겠다고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비행했어요. 그런데 한국 비행기를 탄 지 2년 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KAI가 뭔지 아십니까?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이래요. 우주까지 가는 회사가 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만듭니까? 시위대 뒤편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졌습니다. 본부 유리창이 깨졌죠. 한국 기술자들 어디 있어? 나와서 사과해. 피로값을 치러라. 경찰이 출동했지만 분노한 군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 있던 최석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그는 군중 앞에 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이야? 내 남편을 살려내. 마리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비행기가 남편을 가뒀어요. 탈출도 못하고 불타 죽었다고. 최석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예요. 제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있죠. 만약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목숨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시간을 주십시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중국 뉴스 봐라. 한국 전투기 10년 전 설계라며? 구식을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휴대폰 화면들이 켜졌습니다. 중국 CCTV, 신화통신, 환구15. 모든 중국 언론이 한국을 공격하고 있었죠. 동남아를 실험장으로 삼은 한국 방산, 필리핀의 눈물, 한국의 욕심, KAI의 치명적 설계 결함.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최석현에게 물병을 던졌어요.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님, 부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시위대 대표를 만나겠답니다. 위원장님도 오시래요. 회의실로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최석현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고 시위대는 더 많이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분노가 정당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부추기고 있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위원장님, 오늘 밤 약속 잊지 마세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예정보다 일찍 마닐라 베이 요트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웨이, 중국 항공산업그룹 동남아 지사장이었죠. 알폰소 위원장,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값비싼 양복이 몸에 딱 맞았죠. 본론을 말하시죠. 리웨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KAI FA50의 실제 설계도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이 나타났어요. 여기 전자제어 시스템 부분을 보세요. 2010년 설계입니다. 14년 전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J10 전투기는 2020년 최신 설계입니다. 가격도 FA50의 70%죠.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AI는 필리핀에 구식을 팔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말이죠.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위원장, 우리는 필리핀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리웨이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30대의 J10 전투기, 10년 정비 지원, 조종사 훈련까지 총 20억 달러 패키지를 12억에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장기적 관계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사고 조사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무슨 뜻이죠? KAI가 로비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고요. 리웨이가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팀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FA50의 구조적 결함을 증명하는 내용이죠.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요트클럽을 나오니 부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한국팀이 뭔가 발견했답니다. 급히 오시래요. 공군 기지 경납고 추락한 FA50의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석현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위원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것은 타다 남은 전자부품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중국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화신전자, 중국 회사입니다. 우리 제품이 아니에요. 뭐라고? 최석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년 전 납품 당시 사진입니다. 보세요. 원래 우리가 설치한 건 한국산 전자부품이었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럼 누가 바꿨다는 거요? 정비 기록을 확인해보니 6개월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더군요. 중국 업체가 무상으로 수석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사고 원인이 중국 부품이란 말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품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오작동 이력이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리웨이는 방금 전 한국 책임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는 내일 아침 판독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최석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고 3일 전 새벽 2시, 경납고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FA50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비 기록엔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확대하자 작업복 등의 회사 로고가 보였어요. 화신전자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뭘 한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리우웨이가 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다음날 아침, 블랙박스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로드리고 델라크루즈 장군, 필리핀 공군의 영웅이자 친한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알폰소,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65세의 노 장군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어제 최석현을 만났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장군님도 아시는 분입니까? 10년 전 한국 공군대학에서 연수할 때 만났어. 그때도 FA50 개발 책임자였지. 로드리고 장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난 한국을 믿네. 그들이 우리를 속일 리 없어. 하지만 여론은 만들어지는 거야. 알폰소.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 중국 대사관에서 나에게 은퇴를 권했더군. 뭐라고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물러나라고. 그 대가로 베이징에 콘도와 연금을 준다더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절했지. 그랬더니 협박이 시작됐어. 가족을 생각하라고. 그때 부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블랙박스 판독 끝났습니다. 분석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추락 직전 30초간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십시오. 10시 52분 43초. 전자제어 시스템이 갑자기 리셋됩니다. 리셋. 네.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끈 것처럼. 그리고 3초 후 이상 신호가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췄습니다. 과열입니다. 중국산 전자부품 구역에서 섭씨 800도까지 올라갔어요. FA50 시스템이 이걸 못 잡았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꺼져 있었어요. 최석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설계상 안전장치는 절대 끌 수 없어요. 누군가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순간 모두가 CCTV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정체불명 작업자들, 오후 2시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국방장관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중국이 보낸 공식 제안서야. 필리핀 공군 현대화 특별 패키지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J-10 전투기 30대, 훈련기 20대, 수송기 10대, 정상가 50억 달러를 20억에 준다는군. 하지만 각하, 조사 결과가 뭐? 중국 부품 탓이라고? 그럼 왜 한국 비행기에 중국 부품이 들어갔나? 막말이었지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론을 봐. 국민의 80%가 한국 책임이라고 믿어. 이미 게임은 끝났어. 그때 리우웨이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불렀나 봅니다. 필리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묘한 미소를 지었죠. 아, 그리고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리우웨이가 아이패드를 꺼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서 최석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이었죠. FA50 결함을 숨겨야 해. 필리핀이 알면 큰일이야. 음성은 분명 최석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짜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요즘 AI 음성 조작이 얼마나 쉬운데. 그래도 국민은 믿을걸? 리우웨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이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 원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막을 수 있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녁 7시. 저는 고민 끝에 최석현을 찾아갔습니다. 그 동영상. 가짜 맞죠? 당연하죠.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위원장님, 전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진실은 찾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위원장님? 전 마리아 크루즈 대위입니다. 공군 기술정보과에서 일하죠. 급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새벽 1시, 마닐라, 외곽의 한 카페. 마리아 크루즈 대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28세의 젊은 장교는 MIT 출신 엔지니어였죠. 위원장님,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화신전자, 수신자는 필리핀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죠. 언제 겁니까? 사고 일주일 전이에요. 내용을 보세요. FA50 업그레이드 완료. 계획대로 진행되면 48시간 내 결과 확인 가능.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이건 중국 내부 문서예요. 제 친구가 해킹해서. 해킹. 네, 불법이지만 어쨌든 보세요. 필리핀 전투기 사고 시나리오. 한국 책임 전가 후 시장 장악.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이걸 공개하면 증거가 부족해요. 해킹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고 저희만 처벌받을 거예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아침 8시 TV를 켜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KAI 기술자 결함 은폐 녹음 공개. 리우웨이가 협박한 그 조작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막엔 독점 입수라고 되어 있었죠.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알면서도 불량품을 팔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국 놈들 진짜 나쁘다. 라파엘을 죽인 살인자들. KAI 필리핀에서 나가라. 30분 만에 조회수 100만. 누가 봐도 조작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 KAI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실 겁니까? 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건가요?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실 겁니까?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각하, 혹시 중국 부품이 문제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통령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위가 더 격해졌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사관 앞이었죠. 살인자를 추방하라. 한국은 사과하라. 피해 대가를 치러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위대 중 상당수가 돈을 받고 동원된 것 같았어요. 똑같은 피켓, 똑같은 구호. 너무 조직적이었죠. 로드리고 장군이 전화했습니다. 알폰소, 방금 내 집에 협박장이 왔네. 뭐라고요? 한국 편을 들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중국 놈들 같은데. 신고하세요. 소용없어. 경찰도 이미 매수됐어. 그날 밤, 최석현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공항은 이미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게 분명했어요. 살인자다. 비겁하게 도망가는구나. 최석현 일행이 나타나자 시위대가 달려들었습니다. 때려 죽여라. 경찰은 구경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죠. 누군가가 최석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정확히 머리를 맞췄어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말이야. 라파엘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녀가 돌을 들까봐. 하지만 그녀는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죽어야 했나요? 최석현이 대답하려 했지만 시위대가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결국 한국팀은 쫓기듯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 출국장. 최석현 일행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 옷은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죠. 이 위원장님. 최석현이 저를 불렀습니다. 시위대가 던진 계란이 제복에 묻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지켜서.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FA50의 모든 설계도와 정비 매뉴얼입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이길. 왜 이렇게까지? 제 아들이 한국 공군 조종사입니다. TA50를 탑니다. FA50와 같은 기종이죠.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제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 아들도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전 자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안전해요. 출국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가야 합니다. 최석현이 돌아섰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살인자. 비겁자. 그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죠?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파엘 소령을 위해서라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최석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그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뉴스 봤어. 아빠가 나쁜 사람처럼 나오던데.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아빠가 만든 비행기는 안전한 거 맞지? 그럼 너도 매일 타잖아.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끄는 최석현이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진실을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로드리고 장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야. 알고 있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 있나? 증거? 이미 다 나왔잖아. 중국이 조작한 거야. 그는 화를 냈습니다. 비겁한 놈들. 진실 앞에서 눈 감는 비겁한 놈들. 장군이 떠난 후 마리아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위원장님,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목숨 걸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라파엘 소령을 알았어요. 좋은 선배였죠. 그가 왜 죽었는지 밝혀야 해요. 그날 밤, 리우웨이가 전화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국팀이 떠났으니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죠. 내일 계약서를 가져가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닐라의 밤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라파엘의 마지막 교신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탈출한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는 끝까지 살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안 와 FA50 잔해 보관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죠. 라파엘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이게 남편이 탔던 거예요? 그녀는 시커멓게 탄 금속 조각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라파엘. 진실도 모른 채 보내서
그녀의 눈물이 잔해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비겁하게 살 수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 5시, 마리아 대위가 비밀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마닐라 외곽의 작은 창고였죠.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제 개인 연구실입니다. 보실 게 있어요. 창고 안에는 컴퓨터들과 각종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었죠. 블랙박스 원본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공식 보고서엔 없는 내용이 있더군요. 뭔데요? 그녀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추락 3분 전 외부 신호가 감지됐어요. 주파수를 분석해보니 화면에 중국어가 나타났습니다. 화신전자 원격 제어 신호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한 거죠. 그럼 살인이란 말인가? 네. 라파엘 소령은 살해당한 겁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있어요. 사고 전날 라파엘 소령의 이메일입니다. 마리아 대위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정비 후 뭔가 이상해. 계기판이 가끔 자기 맘대로 움직여.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어. 누구한테 보고했죠? 정비 감독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녀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 갑자기 중국으로 떠났어요. 가족도 두고 뭔가에 쫓기듯 도망친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필리핀 방산시장을 노린 계획적 범죄죠. 그때 창고 문이 부서지며 복면을 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순간 마리아 대위가 USB를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뭐 하는 거야? 괴한이 그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위원장은 놔둬. 대위만 데려가. 그들은 마리아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네요. CCTV도 꺼져 있었고, 오히려 경찰은 저를 의심했죠. 위원장님이 왜 새벽에 그런 곳에 계셨죠? 오후가 되자 뉴스가 떴습니다. 마리아 크루즈 대위,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습니다. 로드리고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대위가 잡혔다며? 네, 제 잘못입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진실과 거짓의 전쟁.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10년 전 내가 한국에서 받은 자료야. KAI 전투기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였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왜 이제? 나도 협박받고 있어.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였어요. 위원장님? 마리아예요. 대위님. 어디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일 오전 10시. 마닐라 호텔 커피숍. 중국 내부 고발자가 올 거예요. 누구?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리우웨이가 불쑥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위원장, 마리아 대위 때문에 오셨어요. 무슨 짓을 한 거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 정부가 한 거죠. 그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대위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하지만 위원장은 달라요. 현명하시니까. 그가 서류를 놓고 갔습니다. 계약서였죠. 중국 전투기 도입 계약서.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마리아 대위의 운명도 달려있으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다음날 새벽, 마리아 대위가 어떻게든 탈옥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것 같았죠. 대위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사할 거예요. 그녀는 똑똑하니까. 저는 마닐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과연 내부 고발자는 올까? 다음날 오전 10시, 마닐라 호텔 커피숍.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메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30대 초반, 리우웨이의 전 비서였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양심 때문이에요. 더는 못 보겠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리우웨이의 이메일입니다. 사고 한 달 전에 보낸 거예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FA-50 프로젝트 진행 상황. 필리핀 공군기 원격 제어 장치 설치 완료. 적절한 시기에 작동시킬 것. 원격 제어라니? 네.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리우웨이는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죠. 왕메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돈의 흐름이에요. 필리핀 고위층에게 얼마가 갔는지. 국방차관 500만 달러. 공군 구매 담당관 300만 달러. 언론사 사주들 각 100만 달러. 이들이 다 매수된 거군요. 그래서 진실이 묻힌 거예요. 그때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우릴 보고 있어요. 돌아보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왕메이가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꼭 공개해 주세요. 그녀가 일어나려는 순간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왕메이 씨, 같이 가시죠. 싫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USB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죠. 위원장은 상관없어. 이 여자만 데려가. 그들은 왕메이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또 다시 무력한 방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호텔을 나오니 로드리고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봤어? 왕메이가 잡혀가는 거 도와주지 그러셨어요. 나도 감시받고 있어. 하지만 이제 때가 됐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야. 더는 미룰 수 없어. 공군본부로 돌아와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였죠. 하나하나가 폭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 동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웨이와 필리핀 고위 관료의 대화였죠. FA-50 추락시키면 확실하겠지? 그럼요. 한국 놈들은 끝이에요. 조종사는 아깝지만 큰 그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라파엘의 죽음을 미리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마리아 대위가 안전한 곳에 있답니다. 정말이요? 네. 방금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도와줘서 숨어 있다고.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됐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저녁,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알폰소,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한국과의 계약 파기를 발표할 거네. 카카, 잠시만요. 새로운 증거가. 됐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자네도 동의한다고 발표할 거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거짓에 동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컴퓨터 앞에서 증거를 정리하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진실을 아는 자였죠. 첨부 파일을 열자 수십 개의 문서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정부와 화신전자의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동남아 방산시장 장악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1단계 한국 무기의 신뢰도 파괴, 2단계 사고, 조작 및 여론 조성, 3단계 중국 무기로 전면 교체. 필리핀은 첫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이 계획은 3년 전에 수립됐더군요. 라파엘이 FA-50를 타기도 전이었죠. 문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라파엘 산토스 소령을 타깃으로 선정. 이후 필리핀 공군의 영웅. 그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을 줄 것. 그들은 라파엘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계산된 살인이었어요. 또 다른 문서에는 기술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신전자 원격 제어 칩. 특정 신호를 받으면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킴. 탐지 불가능하도록 정상 부품으로 위장. 바로 라파엘의 전투기에 설치된 그 부품이었습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화신전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거를 보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라파엘 소령의 명복을 빕니다. 오전 8시, 저는 로드리고 장군을 찾았습니다. 장군님, 이걸 보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들이 정말 라파엘을 죽인 거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해요. 그래,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전 10시, 대통령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저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 KAI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들의 결함 있는 전투기가 우리 영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특히 중국 기자들이 열광했죠. 대신 우리는 중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것입니다. 리웨이가 앞줄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이 켜지며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리웨이와 필리핀 관료의 대화, 살인 계획, 뇌물 리스트, 모든 증거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끄라고 대통령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리웨이의 음성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파엘? 그냥 죽여. 어차피 파일럿 하나쯤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죠. 살인자다. 중국이 라파엘을 죽였다. 우리를 속였어. 기자들이 리웨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라파엘 소령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겁니까? 필리핀을 조롱한 겁니까? 리웨이는 당황해서 도망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분노한 기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라파엘의 아내였죠.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중국이 남편을 죽였고, 우리 정부가 방조했고, 그리고 무고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석현 씨, KAI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오해했어요. 회견장은 혼란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퇴장했고, 정부 관료들도 도망쳤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서서히 조용해졌죠. 저는 사고조사위원장 알폰소 비아누에바입니다. 지금부터 라파엘 소령의 마지막 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크린의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라파엘의 개인 비행 기록 영상이었죠. 가족들만 갖고 있던 것을 마리아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라파엘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정비 후 비행했는데 계기판이 멋대로 움직였어. 마치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그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무시당했어. 내일도 비행해야 한대. 불안하지만 명령이니까.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이었죠. 마리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사랑해. 우리 아기도 사랑해. 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어제 중국인 정비사들이 내 전투기에 뭘 했어. 몰래 봤는데 전자장비를 만지고 있더라고. 라파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KAI를 의심하지 마. 그들은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어. 문제는 다른 데 있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 파일럿의 안전을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견장은 눈물바다가 됐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라파엘 소령은 한국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유언마저 무시했죠. 또 다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라파엘의 수첩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조종 불가. 중국 놈들이 날 죽이려 한다. 마리아, 미안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로드리고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가 연단으로 걸어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국 공군대학에서 연수할 때 KAI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품에 제작자 이름을 새깁니다. 책임감 때문이죠. 내가 만든 부품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FA-50 엔진에 새겨진 한글이었어요. 박재석 제작. 안전 비행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량품을 만들겠습니까? 조종사를 죽이는 비행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크루즈 대위였죠. 경찰이 쫓아왔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신전자 서버를 해킹해서 찾은 자료입니다. 보세요. 화면에 충격적인 대화록이 떴습니다. 라파엘 제거 작전 D-1, 원격 제어 장치 작동 확인, 고도 만피트에서 시스템 셧다운 예정, 날짜는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마리아 대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작전 성공 후 보너스 지급 명단도 있어요. 총 $10,000가 관련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놔둬. 영웅이야. 건드리지 마. 그때 또 한 명이 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최석현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갔다던 그가 다시 온 것이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고. 진실을 위해 다시 왔습니다. 최석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FA-50 설계도 원본이었죠.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몰래 개조한 도면입니다. 보세요. 원격 제어 장치가 추가되어 있어요. 비교하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치명적인 조작을 가한 증거였죠. 회견장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중국을 체포하라. 살인자들. 라파엘의 복수를. 리웨이는 이미 도망쳤지만 필리핀 공모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실로 호출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알폰소, 왜 이런 짓을 했나?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자네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혼란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각하.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사표를 써. 그럴 수 없습니다. 라파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이 자를 체포하라. 하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각하. 우리도 군인입니다. 동료를 죽인 자들 편은 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검찰총장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체포영장입니다. 뇌물수수 및 살인, 방조 혐의입니다. 대통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독재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밖에서는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라파엘의 승리다. 저는 조용히 대통령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로드리고 장군을 만났죠. 잘했네. 알폰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화해할 시간입니다. 진짜 화해를.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식 국제 기자회견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필리핀 공군 사고조사위원장 알폰소 비아누에바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KAI에 공식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이 무고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화신전자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3년 전부터 필리핀 방산 시장 장악을 계획했습니다. 라파엘 소령은 그들의 첫 번째 희생자였죠. 두 번째 증거, 뇌물수수 내역이었습니다. 총 5천만 달러가 필리핀 관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름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것은 사고 당일 화신전자 본사에서 보낸 신호 기록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52분 43초. 정확히 이 시각에 베이징에서 마닐라로 특정 주파수가 발신됐습니다. 마리아 대위가 설명을 도왔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순간 라파엘 소령의 전투기는 통제불능이 됐습니다. 네 번째 증거, 리우웨이의 자백이었습니다. 체포된 그가 모든 것을 실토한 영상이었죠. 우리는 한국 무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필리핀은 시작일 뿐이었죠. 다음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동남아 놈들은 쉽게 속아요. 돈 몇 푼이면 다 넘어오죠. 필리핀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태국 헬기 추락도 당신들 짓입니까? 베트남 해군 사고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석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KAI 수석 엔지니어 최석현입니다. FA-50를 설계한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 비행기를 만들며 단 한순간도 안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KAI 공장 사진이었죠. 여기 보이는 현수막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만든 비행기에 우리 가족이 탑니다. 이것이 저희 정신입니다. 최석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라파엘 소령의 죽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었다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저희는 필리핀과 함께하겠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진심만은 알아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전체로 퍼졌죠.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라파엘의 아내였죠.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최석현 씨, 그녀가 최석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배를 가리키며 말했죠. 뱃속의 아이 이름을 정했어요. 베리타스라고 지을 거예요. 진실이라는 뜻이죠. 최석현이 울었습니다. 저도, 로드리고 장군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화신전자는 파산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됐죠. 한국 정부는 필리핀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필리핀 대법원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리우웨이를 비롯한 중국 관계자들과 필리핀 배신자들이 앉아 있었죠. 전 국방장관, 공군 구매 담당관, 그리고 놀랍게도 전 대통령까지.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라파엘 산토스 소령을 살해하고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반역자들입니다. 리우웨이가 항변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였을 뿐입니다. 전쟁도 아닌데 무슨 살인입니까?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돈을 위해서.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증인석에 마리아 대위가 섰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의 이메일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크린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라파엘 제거 후 언론 플레이 시작. 한국 때리기로 여론 선동. 중국 무기 도입 압박. 날짜는 사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왕메이였습니다. 화신전자 내부 고발자였죠. 리우웨이는 늘 말했어요. 필리핀 놈들은 바보라고. 돈만 주면 뭐든 한다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조종사 하나 죽는 게 뭐 대수냐고. 어차피 동남아 목숨은 싸다고. 방청객들이 분노했습니다. 죽여라. 저런 놈들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법정 모독입니다.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장웨이라는 중국 공군 장교였죠. 며칠 전 양심 선언을 하고 필리핀에 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양심상 증언하겠습니다. 그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화신전자는 중국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죠.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직인이 찍힌 명령서였어요. 동남아 방산시장 장악 프로젝트. 필요시 극단적 수단 허용. 이제 중국 정부도 발을 뺄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우웨이 사형. 필리핀 공모자들 종신형. 화신전자 영구 영업 금지 및 배상금 100억 달러.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범죄가 아닌 국제적 테러였으니까요. 유엔 안보리도 움직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논의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대응하자. 그들은 공동방산안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죠.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 특사 자격으로 온 것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최석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위원장님, 아니 특사님, 환영합니다. 그냥 알폰소라고 부르세요. 이제 우린 친구니까요. KAI 본사로 가는 길, 최석현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라파엘 소령의 전투기를 만든 팀원들이. 그들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재석입니다. 라파엘 소령 전투기 엔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제가 만든 엔진이 조종사를 죽였다고. 박 기사님,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라파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한국 기술을 믿었으니까요. 박재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눈물을 흘렸죠. 그때 화면에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마닐라였어요. 여보세요? 마리아였습니다. 라파엘의 아내가 손을 흔들었죠. 한국 엔지니어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태어났어요. 베리타스예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예쁘네요. 라파엘을 닮았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가르칠 거예요. 아빠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녀가 아기를 화면 가까이 들었습니다. 베리타스야. 여기가 아빠 비행기를 만든 곳이야.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어. 더 이상 아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KAI 회장을 만났습니다. 알폰소 특사님, 우리는 필리핀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기술 이전은 물론 공동 개발까지. 그리고 그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라파엘 소령 추모 재단을 만들려 합니다. 매년 동남아 조종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리핀에 정비훈련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외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더 큰 재앙을 막았어요. 중국의 음모가 계속됐다면 그는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와 한국이 함께 갑시다. 서로를 지키면서.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닐라 공군 기지에서 라파엘 소령 추모식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정식 초청받았으니까요. 추모비 앞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유족들, 동료 조종사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화해의 날입니다. 그녀가 최석현을 바라봤습니다. 최석현 씨, 이리 와주세요. 최석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세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필리핀 전통에서 대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라파엘이 살아있다면 분명 당신을 선택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만든 비행기를 그토록 신뢰했으니까. 최석현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베리타스야, 내가 너의 대부란다. 아빠 대신 너를 지켜줄게. 라파엘의 부모님도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죠. 박재석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 라파엘 소령님 전투기 엔진에 제 이름을 새겼었어요.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라파엘의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엔진은 마지막까지 제 아들을 지키려 했어요. 덕분에 진실을 남길 수 있었죠. 그날,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증오는 사라지고 이해만 남았죠. 6개월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라파엘 산토스 항공안전연구소 개소식이었죠.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설립한 기관이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는 라파엘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 위에 세운 안전의 요새. 개소식에는 양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신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비극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의심보다는 신뢰가, 거짓보다는 진실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라파엘 소령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연구소가 모든 조종사의 수호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연구소 소장은 뜻밖에도 마리아 크루즈 대위였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다시는 조종사가 기술적 결함이나 고의적 조작으로 죽지 않도록 하는 것.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블랙이글 시스템. 모든 전투기에 장착되는 독립적 안전장치였죠. 외부 조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수동 모드로 전환되는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최석현이 기술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라파엘 소령이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살았을 겁니다. 첫 해에만 15개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죠. 연구소 한쪽 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진실의 벽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은 순간이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라파엘 산토스 소령과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1년이 흐른 지금 필리핀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합니다. FA-50는 완전히 개량되어 동남아 최강의 전투기가 됐죠. 중국산 부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베리타스의 첫 번째 생일이었죠. 생일 파티는 공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라파엘의 동료들이 모두 모였어요. 삼촌들이 많네. 베리타스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래, 모두 아빠 친구들이야. 마리아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죠.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FA-50 편대가 축하 비행을 하는 거였어요. 엄마, 비행기다. 그래, 아빠가 탔던 비행기야. 이제는 안전한 비행기가 됐어. 최석현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비행기 모형이었죠. 대부가 주는 선물이야. 나중에 크면 진짜를 만들어보자. 베리타스가 비행기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나도 조종사 될 거야. 아빠처럼. 마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가 탈 비행기는 절대 안전할 거야. 대부와 삼촌들이 지켜줄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라파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라파엘, 이제 편히 쉬게.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네. 그리고 자네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어. 묘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죽고 진실로 영원히 사는 영웅. 오늘도 저는 마닐라 베이를 바라봅니다. 1년 전 그날의 분노와 혼란은 이제 평화로운 물결로 바뀌었죠. 사고조사위원장직은 내려놨지만 저는 여전히 하늘을 지킵니다.
라파엘 산토스 연구소 자문위원으로서 말이죠. 매일 아침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편견에 눈멀지 않겠다. 다시는 거짓에 굴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것이 라파엘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작 사고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의 협력은 더욱 견고해졌죠. 중국, 그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으로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끔 최석현이 전화합니다. 알폰소, 새로운 안전 기술을 개발했어요. 라파엘이 이름을 딴 시스템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라파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베리타스는 벌써 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엔 이런 말을 했죠. 할아버지, 아빠는 영웅이지요? 그래, 진짜 영웅이란다. 왜요? 진실을 지켰거든. 그리고 그 진실이 많은 사람을 구했어. 이제 저는 압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까지 필리핀 공군 FA-50 추락 사건의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용기 있는 고백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보셨죠. 라파엘 산토스 소령의 죽음은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편견보다 신뢰가, 증오보다 이해가 더 강하다는 진리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라파엘 소령과 같은 영웅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널리 알려져야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묻혀진 진실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